안녕하세요. 트위터로 본 레이븐 뉴스. 오늘은 2021년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레이븐 코인이 46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운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하네요. 아, 이때 정말 저렴했구나.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레이븐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입니다. 레이븐코인 반감기 디데이를 알려주는 트윗입니다. 레이븐코인 첫 반감기가 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200일 남았습니다. 반감기 이후 가격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음 트윗은 브루스 펜튼의 트윗입니다. 부활 조짐을 보이는 보안 토큰 시장이라는 코인데스크 기사에 브루스 펜튼은 강세보다 훨씬 못 미쳤어. 아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 이 말은 보안 토큰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요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조짐을 보이는 보안 토큰 시장. 업계의 일부 사람들은 이제 향후 4년 동안 그와 같은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하여 모금된 총 달러가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쉽게 말해서 증권화 시장 규모가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권화의 대규모 자금 조달은 보안 토큰이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기업 공개를 우회하고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 조달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일부 사람들은 이제 향후 4년 동안 그와 같은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하여 모금된 총 달러가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간 기업들은 토큰을 발행해 자금 조달하는 것을 돕는 증권화는 월요일 4,8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기금 모집을 마쳤다. 모건 스탠리와 블록체인 캐피탈이 공동 선두를 달리며 청약자 수를 초과했다. 이 틈새 시장은 2017년, 2018년도에 암호화폐 붐 열기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몇몇 코인데스크가 인터뷰한 기업들은 발행사와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를 이유로 보안 토큰 산업이 마침내 세계적인 규모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안 토큰은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증권의 디지털화 버전입니다. 향후 5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옆에 사진에 있는 그래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계 보안 토큰 시장은 연간 56.9%의 성장률을 보이며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에 반가운 티제로가 나옵니다. 보안 토큰용 블록체인 기술 공급업체인 티제로의 누르살레이 CEO는 규제의 시각과 시장 채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안 토큰 채택이 당초보다 느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기 성장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티제로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9년도에 500만 달러에서 2020년도에는 5,400만 달러로 발행자 지분이 최근 상승했다고 밝혔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증권화 시장이 아무도 관심 없는 사이에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화 시장이 발전하고 증권 플랫폼이 쓰일 곳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레이븐 코인의 성장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아론의 트윗입니다. 2014년도에 어떤 사람이 쓴 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네요. 비트코인은 100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고 여전히 그곳에는 신봉자들이 있다. 이를 부정단계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8년 전에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나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단계는 아마 하락장에서 살짝 반등하고 쭉 내려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비트코인 100달러는 정말 사고 싶은 가격이지만 그 당시에는 공포였나 봅니다. 이 트윗의 아론은 이 남자처럼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타이거님의 트윗입니다. 비트코인 아식 해시레이트가 계속 하락한다면 이더리움 GPU 해시레이트가 레이븐으로 계속 전환된다면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 3.0 이라는 트윗과 사진을 올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51% 어택은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51% 이상, 즉 과반수가 노드에 동시에 블록체인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50일 어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시간당으로 표기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 채굴 산업이 정지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많이 떨어져 이더리움이 1등이 된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51% 어택에 필요한 돈이 시간당 13억 9천만 원, 비트코인은 10억 2천만 원, 레이븐 코인은 6등으로 시간당 1,700만 원입니다. 채굴자가 많아지면 보안성이 늘어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레이븐 코인 채굴자가 많아져서 해시레이트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레이븐 대 이더리움 마이닝 비용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트윗입니다. 그림을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모 박스에 나온 금액이 이더리움과 레이븐 코인 채굴 수익성이 점점 비슷해진다? 요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온의 트윗입니다. 레온이 요새 글을 잘 올리지 않아 하락장에 큰 충격을 받았나 싶었는데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레온의 트윗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크로아티아에서 정말로 배를 타고 있다. 그 부분은 정확해요. 나는 레이븐 코인이 190달러가 와도 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우리는 아직 첫 반감기도 안 왔다. 산업은 아직 젊다. 위아래가 많이 있다. 나는 홀딩. 그저 내 삶을 산다. 사고 팔지 않는다. 나는 레이븐 장기 투자자다.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레온이 한동안 글을 올리지 않아 궁금했나 봅니다. 역시 레온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은 레온의 말처럼 코인을 잠시 잊고 자기 삶을 살아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트윗은 리처드 박님의 트윗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까요? 아내는 대답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레이븐 코인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갑을 만들어야겠어. 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세상에는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음 트윗도 리처드 박님입니다. 레이븐 코인을 샀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사람들이 행복할 때 팔고 무서울 때 산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떨어져도 올라도 추매는 하지 않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추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트윗은 엄청난 희망회로 트윗입니다. 레이븐 코인이 토큰화 가능한 자산 866조 달러의 1%를 차지할 수 있다면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트윗 같습니다. 일단 866조 달러는 하나로 90경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866조 달러의 1% 8.6조 달러를 레이븐 코인 총 발행 개수 210억 개와 나눈 값이 레이븐 코인당 412달러, 원화로는 46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TAM이다. 그래서 그들은 레이븐 코인을 비트코인 3.0이라고 부른다. 레이븐 코인이 현재 자산 시장의 1%의 토큰화를 책임진다면이라는 엄청난 희망회로입니다. 이에 리처드 박님은 더욱 소극적으로 1%가 아니라 0.1%만 레이븐 코인이 책임진다면 41달러, 원화로 4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10만 개를 가지고 있어도 412만 달러, 원화로는 46억. 하지만 오늘 6,796달러입니다. 라는 내용의 트윗입니다. 레이븐 코인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권화 시장이 우리 곁으로 오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레이븐 코인 개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홀딩하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액보다 소액이 존버에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액은 그냥 버릴 돈이라 생각하고 오래 존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2013년도부터 알았습니다. 컴퓨터 쪽 대학을 다니는 제 친구가 교수님이 술자리에서 해주신 얘기가 있다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거라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혼자서 오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역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써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핸드폰을 들고 다녔던 저에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저는 정말 이상해 보였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친구도 현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13년도에 비트코인을 샀었으면 우린 지금 어땠을까?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레이븐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